김지영은 텅 빈 수술실을 응시했다. 메스 대신 펜을 쥔 지 어느덧 1년. 한때 그녀의 손끝에서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았지만 이제 그 손은 그저 차가운 서류 더미 위를 헤맬 뿐이었다. 의료과실이라는 오명. 그것은 그녀의 빛나던 커리어를 송두리째 삼켜버렸고 그녀를 서울의 거대한 병원에서 강원도 산골짜기 작은 지방병원으로 내쫓았다. 이곳은 그녀의 무덤이었다. 살아있는 시체처럼 그녀는 매일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표류했다. 창밖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장마철이라 비는 연일 쉼없이 쏟아져 내렸다. 후두둑, 후두둑.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는 지영의 마음을 더욱 짓눌렀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당직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정적은 그녀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10년 전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그 끔찍한 의료사고의 환영이 뇌리를 스쳤다. 환자의 절규, 동료 의사들의 비난, 그리고 싸늘한 시선들.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옥죄어왔다. 밤 10시 병원은 정막에 잠겼다. 당직을 서는 사람은 지영과 나이든 경비원뿐이었다. 지영은 창밖을 응시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멀리 산 너머에서는 천둥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때였다.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작고 애처로운 소리, 낑낑거리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차 또렷해졌고 고통과 절박함이 깃들어 있었다. 지영은 인상을 찌푸렸다. 개소리였다. 그것도 병원 건물 바로 앞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이 험한 날씨에 누가 개를 버렸을까? 아니면 길 잃은 유기견이겠지. 지영은 외면하려 했다. 자신도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다른 생명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하지만 그 낑낑거리는 소리는 끈질기게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마치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했다. 결국 지영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낡은 우산을 들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비바람이 순식간에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지영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비췄다. 빗줄기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 하나. 그것은 한 마리의 개였다. 개는 지영을 보자마자 더욱 애처롭게 낑낑거렸다. 온몸은 비에 젖어 털이 엉망이었고 진흙투성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한쪽 다리가 심하게 부어올라 절뚝거리고 있었다. 마치 뼈가 부러진 듯 축 늘어져 있었다. 지영은 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개는 경계심보다는 절박함이 더 커 보였다. 지영이 가까이 다가가자 개는 힘없이 쓰러지듯 지영의 발치에 엎드렸다. 손전등 불빛 아래 드러난 개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특히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한쪽 눈은 부어올라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있었다. 너무나 지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했다. 검은 털은 빗물에 젖어 온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군데군데 털이 빠져 있었다. 누가 봐도 버려진 유기견이었다. 지영은 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절실한 생존의 의지와 함께 깊은 슬픔과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영은 그 눈빛에서 10년 전 자신과 같은 고독과 절망을 보았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버림받은 존재의 눈빛. 그 순간 지영의 굳게 닫혔던 마음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온기가 스며나오는 것을 느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동질감이었다. 지영은 망설일 틈도 없이 개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젖고 차가운 몸이었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다. 불쌍한 것,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니? 지영은 개를 품에 안은 채 병원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개를 자신의 당직실로 데려왔다. 따뜻한 온풍기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자 개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했지만 지영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지영은 개의 상처를 살펴보았다. 뒷다리 부상은 심각해 보였고 온몸에는 긁히고 찢긴 자국들이 가득했다. 지영은 능숙한 솜씨로 개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로 감쌌다. 개는 고통스러웠을 텐데도 낑낑거리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저 지영의 손길에 온몸을 맡기고 있었다. 지영은 개를 돌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의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잊었던 심장이 다시 뛰는 듯했다. 간단한 처치를 마친 지영은 개에게 줄 것을 찾았다. 병원 안에 먹을 만한 것이 마땅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상식량으로 가져온 육포와 비스킷을 부셔 그릇에 담아 개에게 내밀었다. 개는 지영을 올려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밥그릇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얼마나 굶주렸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지영은 마음이 아팠다. 개가 밥을 먹는 동안 지영은 따뜻한 물을 데워 개의 몸을 닦아주었다. 개는 몸을 닦는 동안에도 밥그릇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굶주림과 함께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밤새도록 지영은 개를 간호했다.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않고 개의 상태를 살피고 천을 유지해주고 따뜻한 물을 먹였다. 지영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개는 서서히 기운을 차렸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창밖으로 희미한 여명이 비쳐들 때 개는 한결 나아진 듯 보였다. 작은 눈을 힘겹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는 듯했다. 그리고는 힘없이 지영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지영은 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젯밤과는 확연히 달랐다. 더 이상 절망이나 고통이 아닌 희미한 생기와 함께 지영을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지영은 그 눈빛 속에서 묘한 지혜로움을 보았다. 마치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듯했다. 지영은 개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개는 지영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작게 낑낑거렸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지영의 마음속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이 검은 개는 지영의 삶에 예기치 않게 찾아온 작은 생명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생명은 지영의 굳어버린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녀는 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개가 지영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그녀의 고독한 삶에 드리워졌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지영은 이 검은 개에게 쉐도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림자처럼 자신의 삶에 스며들어 빛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새벽에 희미한 여명이 걷히고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간밤에 거센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추고 산골은 다시 고요와 평화를 되찾았다. 김지영은 쉐도우가 잠든 아궁이 옆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젯밤의 혼란과 공포는 온데간데 없고 쉐도우의 존재가 가져다준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마음을 감싸는 듯했다. 지영은 쉐도우의 상처를 다시 확인했다. 어젯밤 응급처치를 했지만 혹시 모를 감염이나 다른 이상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다행히 염증 반응은 보이지 않았고 상처 부위도 깨끗했다. 섀도우는 지영의 손길에 고통스러운 듯 미세하게 몸을 떨었지만 이내 안심한 듯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의 눈빛은 지영을 향한 깊은 신뢰로 가득했다. 지영은 섀도우의 털에 묻은 진흙을 닦아주기 위해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왔다. 섀도우의 얼굴을 닦아주던 지영의 손이 멈칫했다. 흙먼지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던 섀도우의 얼굴이 점차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영은 자신의 눈을 비볐다. 그리고 다시 섀도우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섀도우는 더 이상 어젯밤의 그 처참하고 볼품없는 모습이 아니었다. 털은 놀랍도록 검고 윤기가 흘렀으며 얼굴은 날렵하고 단정했다. 검은 눈망울은 초롱초롱 빛났고 코끝은 촉촉했다. 마치 잘 관리된 핏줄 좋은 블랙 레브라도 리트리버와 흡사한 모습이었다. 민첩하고 힘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지영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럴 수가. 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어젯밤 분명히 진흙투성이에 상처 입은 떠돌이 개를 데려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단 말인가. 지영은 섀도우의 몸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털 색깔부터 체형까지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심지어 어젯밤 심하게 절뚝거리던 뒷다리도 아무렇지 않은 듯 멀쩡해 보였다. 지영은 섀도우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부어올랐던 흔적은커녕 작은 상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했다. 지영은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꿈인가? 아니면 자신이 환각을 보고 있는 것인가? 지영은 자신의 뺨을 꼬집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다. 분명 현실이었다. 그렇다면 섀도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지영은 다시 섀도우에게 다가갔다. 섀도우는 지영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그의 눈빛은 어제보다 훨씬 생기 넘치고 총명해 보였다. 지영은 섀도우의 눈에서 묘한 지혜로움을 읽었다. 마치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너 도대체 누구니? 지영은 섀도우에게 말을 걸었다. 섀도우는 지영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지영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작게 낑낑거리며 지영의 손을 핥았다. 지영은 섀도우의 행동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그가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 듯했다. 지영은 섀도우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그날 아침 지영은 섀도우에게 병원 식당에서 얻어온 남은 밥과 고기를 주었다. 섀도우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그의 먹는 모습은 굶주렸던 과거를 떠올리게 했지만 이제 그의 눈빛에는 굶주림보다는 강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섀도우의 놀라운 변화는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나이든 경비원은 섀도우를 보며 세상에, 어젯밤 그 불쌍한 개가 맞습니까? 마치 다른 개가 된 것 같습니다. 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지영은 섀도우를 보며 자신의 삶에도 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던 절망과 고독이 섀도우의 존재로 인해 조금씩 걷히는 듯했다. 그녀는 섀도우를 데리고 병원 주변을 산책하기 시작했다. 섀도우는 활기차게 뛰어놀았고 그의 움직임은 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첩하고 힘찼다. 마치 병들었던 몸이 완전히 치유된 듯했다. 섀도우는 지영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지영이 병원 업무에 몰두할 때면 섀도우는 그녀의 발치에서 잠들었고 지영이 잠시 쉴 때면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다.
섀도우의 존재는 지영에게 큰 위안과 영감을 주었다. 지영은 섀도우에게서 묘한 존재감을 느꼈다.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마치 지영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듯한 특별한 존재였다. 며칠 후 사건이 발생했다. 섀도우가 병원 로비로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물고 온 것이다. 섀도우는 낑낑거리며 비닐봉지를 지영의 발치에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마치 이 봉지를 꼭 열어보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영은 의아했지만 섀도우의 눈빛에 이끌려 비닐봉지를 집어들었다. 비닐봉지는 꽤 무거웠고 축축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었다. 봉지 안에는 붉은 액체로 축축한 뭔가가 들어있었다. 지영은 내용물을 꺼내려는 순간 코를 찌르는 역한 비린내가 풍겼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다시 봉지 안을 들여다보았다. 봉지 안에는 사람의 손목이 잘린 손이 들어있었다. 아직 피가 굳지 않은 채 끔찍한 모습으로 지영은 충격에 휩싸였다. 손에서 비닐봉지를 놓쳤고 봉지는 바닥에 떨어졌다. 손이 바닥에 나뒹굴자 병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간호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환자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지영은 한때 유능했던 외과 의사였다. 수많은 피와 살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잔혹한 광경은 처음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섀도우는 지영의 옆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슬픔과 함께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마치 내가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온 거예요라고 말하는 듯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다. 병원 로비는 순식간에 수많은 경찰과 과학수사대 요원들로 북적였다. 지영은 경찰에게 섀도우가 비닐봉지를 물고 왔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영의 말을 믿지 않는 듯했다. 걔가 사람 손을 물고 왔다고요. 김지영 씨, 아무리 의료과실로 좌천되셨어도 이건 좀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형사의 비웃는 듯한 목소리에 지영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다. 그들은 섀도우를 단순한 떠돌이 개로 취급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비닐봉지와 손을 증거물로 수거했고 병원 주변을 수색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그들은 지영의 말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하며 수사를 단순한 유기 사건으로 종결하려 했다. 하지만 지영은 포기할 수 없었다. 섀도우의 눈빛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유기 사건이 아니었다. 분명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지영은 섀도우에게 다가갔다. 섀도우는 지영의 발치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내가 당신을 도울게요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영은 섀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섀도우가 그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지영은 오랜만에 의사의 본능과 열정을 되찾는 듯했다. 그녀의 굳어버렸던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경찰은 김지영의 증언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며 수사를 종결하려 했다. 그들의 눈에는 섀도우는 그저 병원 주변을 배회하는 떠돌이 개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영은 달랐다. 그녀는 섀도우의 눈빛에서 읽은 지혜와 간절함을 믿었다. 섀도우는 이 사건의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잔혹한 진실을 지영에게 가져다 준 메신저였다. 지영은 경찰이 외면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의사의 직감, 그리고 10년 전 의료사고로
얼룩진 과거의 억울함이 다시금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밤이 되자 병원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지영은 쉐도우를 데리고 자신의 당직실로 향했다. 쉐도우는 지영의 발치에 얌전히 앉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다. 그의 눈빛은 지영에게 무엇이든 시키세요. 제가 도울게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영은 쉐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쉐도우, 네가 가져온 그 손. 도대체 누구의 손일까? 그리고 왜 너는 그것을 내게 가져다 준 걸까? 쉐도우는 지영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더니 갑자기 몸을 일으켜 책상 위에 놓인 신문 기사들을 코로 툭툭 건드렸다. 그것은 최근 몇 달간 지역 신문에 실렸던 실종자 기사들이었다. 그 중에는 인근 지역의 유명한 재력가이자 사업가인 박정호의 실종 기사도 있었다. 박정호는 2달 전 실종되었으며 경찰은 그의 실종이 단순 가출인지 납치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쉐도우는 박정호의 사진이 실린 기사를 찢어진 발로 가리켰다. 지영은 쉐도우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쉐도우가 박정호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듯했다. 아니면 그 잘린 손이 바로 박정호의 손이라는 것일까? 지영은 박정호의 기사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다. 박정호는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특히 그는 과거 지방병원에서 불법 장기 밀매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그 순간 지영의 뇌리를 스치는 섬광이 있었다. 10년 전 그녀의 의료사고를 유발했던 환자. 그는 박정호가 주도했던 불법 장기 이식 수술의 피해자였고 그 수술의 부작용으로 사망했었다. 그 일로 지영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이 외딴 병원으로 좌천된 것이었다. 쉐도우가 가져온 잘린 손, 그리고 박정호의 실종.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그림처럼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10년 전 악몽 같은 기억들을 다시 떠올렸다. 박정호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그리고 쉐도우의 눈빛은 마치 내가 당신의 억울함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영은 쉐도우의 존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쉐도우는 분명 박정호의 악행을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였고 그 진실을 지영에게 알려주기 위해 온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지영은 박정호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병원 전산망을 이용해 박정호와 관련된 의료 기록을 찾아보았다. 박정호는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했었고 그 중에는 신분 위장을 한 기록도 있었다. 지영은 박정호가 과거 그녀가 일했던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장기 이식 관련 시술을 받았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그것은 지영이 좌천당했던 그 의료 사고와도 시기적으로 일치했다. 지영은 쉐도우를 데리고 박정호의 집이 있는 부촌으로 향했다. 쉐도우는 차에 오르자마자 흥분한 듯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은 박정호를 향한 맹렬한 분노를 담고 있었다. 박정호의 저택은 으리으리했지만 굳게 닫힌 대문과 높은 담장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쉐도우는 저택 주변을 맴돌며 킁킁거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택 뒤편에 있는 낡은 창고 쪽으로 지영을 이끌었다. 창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역한 냄새가 풍겨 나왔다. 쉐도우는 창고 문을 긁으며 낑낑거렸다. 마치 이곳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영은 잠긴 문을 열 방법을 찾았다. 그때 낡은 자물쇠가 눈에 들어왔다. 지영은 의사가운 주머니에 있던 머리핀을 이용해 능숙하게 자물쇠를 열었다. 그녀의 손은 과거 수술칼을 쥐던 때처럼 정확하고 능숙하게 움직였다. 창고 문이 열리자
코를 찌르는 썩은 냄새와 함께 어둠이 지영을 맞이했다. 지영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은 온갖 잡동사니들로 가득했다. 낡은 가구들, 먼지 쌓인 상자들, 그리고 정체 모를 의료기구들. 지영은 의료기구들을 보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것들은 모두 불법 장기 이식 수술에 사용되는 기구들이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수술대와 낡은 침대가 놓여 있었다. 쉐도우는 냄새를 맡으며 창고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러더니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상자를 코로 툭툭 건드렸다. 지영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신분증과 여권,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모든 신분증에는 박정호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이름과 신분은 모두 달랐다. 박정호가 여러 개의 가짜 신분을 사용했다는 증거였다. 지영은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은 박정호의 것이었다. 일기장 속에는 그의 잔혹한 사업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불법 장기 밀매, 환자들을 속여 장기를 빼돌리고 살해한 내용, 그리고 그가 은밀하게 운영했던 거대한 장기 매매 조직에 대한 내용까지. 지영의 손은 분노에 떨렸다. 박정호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박정호가 자신의 조직에서 돈을 횡령하여 잠적했고 그 조직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 자신의 손을 자르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려 한다는 계획까지. 지영은 일기장을 읽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박정호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여 조직의 추격을 피하려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쉐도우가 가져온 그 손은 바로 박정호 자신의 손이었다. 그리고 쉐도우는 박정호의 악행을 알고 그를 응징하기 위해 지영에게 나타난 것이었다. 쉐도우는 박정호가 불법 장기 매매를 위해 납치했던 어린 소년의 반려견이었다. 소년은 장기를 빼앗기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지만 쉐도우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박정호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것이다. 지영은 쉐도우를 끌어안았다. 쉐도우, 네가 그 소년의 개였구나. 네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구나.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쉐도우는 지영의 품에 안겨 조용히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깊은 감사함을 담고 있었다. 지영은 박정호의 일기장과 신분증들을 증거물로 챙겼다. 이제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경찰에 넘기고 박정호를 심판대에 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듯했다. 지영은 본능적으로 쉐도우를 끌어안고 몸을 숨겼다. 창고 문이 천천히 열리고 어둠 속에서 2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들은 박정호의 장기 매매 조직원들이었다. 그들은 창고 안을 둘러보더니 누군가 이곳에 다녀갔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젠장 박정호 그놈이 여기 숨어 있었던 건가? 누가 왔다 간 거야? 그들은 거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영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쉐도우는 그녀의 품에서 미세하게 몸을 떨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영은 직감했다. 이 조직원들은 박정호를 찾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들은 박정호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려는 지영을 방해할 것이었다. 지영은 이제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쫓는 추격자가 되었고 쉐도우는 그녀의 유일한 파트너였다. 이 위험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창고 안의 정적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김지영의 심장을 찔렀다. 박정호의 조직원들이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영은 쉐도우를 품에 안고 숨을 죽였다.
그녀의 심장은 천둥처럼 요동쳤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의사로서 수많은 위급 상황을 겪으며 단련된 침착함이었다. 섀도우 또한 지영의 품에서 미세하게 몸을 떨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적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지영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지킬게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조직원들은 창고 안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지영은 폐기된 의료 폐기물 더미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젠장, 박정호 그 자식이 진짜 여기 숨어 있었단 말이야. 손까지 자르고 도망칠 줄은 몰랐군. 회장님 명령이다. 박정호 그 자식 반드시 찾아내서 죽여야 해. 우리가 당한 손해를 생각하면 치가 떨려. 그들의 대화는 박정호가 조직의 돈을 횡령하고 도망쳤으며 조직이 그를 끈질기게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박정호가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 손을 잘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직원들이 창고 안을 수색하는 동안 섀도우는 지영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의 코끝이 특정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은 낡은 선반 뒤에 숨겨진 작은 문이었다. 지영은 직감했다. 그 문은 아마도 비상 통로나 비밀 공간일 것이었다. 조직원들이 다른 쪽을 수색하는 틈을 타 지영은 섀도우와 함께 조심스럽게 그 문으로 향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몸을 숨겼다. 문 안쪽은 좁고 어두운 통로로 이어져 있었다. 그들은 통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통로 끝에는 다시 문이 나타났다. 지영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곳은 박정호의 저택 뒤편에 있는 허름한 오두막이었다. 오두막 안은 먼지가 가득했고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섀도우는 오두막 안을 킁킁거리며 돌아다니더니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코로 툭툭 건드렸다. 지영은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박정호의 또 다른 가짜 신분증과 여권, 그리고 그가 도주를 위해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는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쪽지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강릉, 낡은 폐선박. 지영은 쪽지를 보자마자 강릉이라는 지명에 주목했다. 그리고 낡은 폐선박이라는 단서. 박정호가 강릉의 어떤 폐선박에 숨어 있다는 것일까? 지영은 섀도우를 바라보았다. 섀도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지영은 직감했다. 이것은 박정호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였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연락하려 했지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경찰은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박정호의 조직은 이미 자신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진실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했다. 그때 지영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바로 이 병원에 재직 중인 유일한 신경외과 의사 이성민이었다. 이성민은 정의감이 강하고 과거 지영의 의료과실 사건을 유일하게 믿어주었던 동료였다. 비록 그는 지영을 이성적으로 대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항상 진실을 추구하는 불꽃이 있었다. 지영은 이성민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이성민을 찾아갔다. 이성민은 지영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지영 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람 손이라니. 그리고 박정호 회장이 불법 장기 밀매를 했다는 증거라니요. 이성민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당황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영은 침착하게 어젯밤의 모든 상황과 박정호의 일기장, 그리고 섀도우의 행동을 설명했다. 그녀는 노트북으로
강태수 군의 USB 동영상까지 보여주었다. 이성민은 동영상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눈빛은 충격과 분노로 일렁였다. 이럴 수가, 박정호 그 자식이 정말 이렇게 잔인한 놈이었다니. 이성민은 지영의 손에 들린 일기장과 신분증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는 의사로서의 직감과 함께 진실을 추구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김지영 씨, 제가 돕겠습니다. 이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억울함도 풀어야 합니다. 이성민은 지영에게 힘찬 지지를 보냈다. 지영과 이성민은 섀도우를 데리고 강릉으로 향했다. 강릉의 해안가는 비가 그친 후에도 흐린 날씨였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섀도우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마치 박정호가 숨어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했다. 그들은 강릉의 낡은 항구로 향했다. 항구에는 수많은 폐선박들이 녹슨 채 방치되어 있었다. 그곳은 마치 유령선들의 무덤 같았다. 섀도우는 폐선박들 사이를 헤치며 냄새를 맡았다. 그러더니 가장 안쪽에 있는 거대한 폐선박 한 척 앞에서 멈춰 섰다. 선박의 이름은 빅토리호였다. 낡고 부식된 철제 외벽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섀도우는 빅토리호의 선체를 긁으며 낑낑거렸다. 마치 이곳에 박정호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영과 이성민은 조심스럽게 빅토리호 안으로 들어섰다. 선박 내부는 어둡고 습했으며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그들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낡은 복도와 녹슨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선박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빛이 새어나오는 곳으로 다가가자 그곳에는 작은 방 하나가 나타났다. 방 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려왔다.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역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피비린내가 풍겨왔다. 지영은 직감했다. 이곳은 박정호가 불법 장기 이식 수술을 은밀하게 진행하는 곳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10년 전 그녀의 가족과 그녀의 명예를 파괴했던 그 끔찍한 악행이 이곳에서 다시 자행되고 있었다. 지영은 이성민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성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갖다 댔다. 안에서는 박정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둘러 오늘 밤에 수술을 끝내야 해. 물건은 이미 도착했어. 박정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함께 광기가 서려 있었다. 지영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박정호는 자신의 손을 잘라 죽음을 위장한 후에도 또 다른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섀도우가 갑자기 방문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의 짖음은 분노와 함께 경고를 담고 있었다. 방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박정호와 그의 부하들이 총을 들고 나타났다. 그들은 지영과 이성민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박정호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김지영, 네가 여기까지 올 줄이야. 감히 내 비밀을 캐내려 해. 이 개새끼까지 데리고 죽여버릴 거야. 박정호는 지영을 향해 총을 겨눴다. 그의 부하들도 총을 겨눴다. 지영은 섀도우를 품에 안고 이성민과 함께 뒤로 물러섰다. 그들은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박정호는 잔혹한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건 잘한 일이야. 하지만 아무도 이곳을 살아서 나갈 수 없을걸. 그 순간 섀도우가 지영의 품에서 뛰쳐나와 박정호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다.
섀도우는 박정호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박정호는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질렀고 총을 떨어뜨렸다. 그 틈을 타 이성민이 박정호의 부하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의사였지만 과거 태권도를 배웠던 경험이 있었다. 그의 발차기는 날카롭고 정확했다. 지영은 섀도우의 용기에 감탄했다. 섀도우는 자신의 몸을 던져 지영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지영은 바닥에 떨어진 박정호의 총을 주워 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의사가 아니었다. 섀도우와 함께 그녀는 진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시작되었다. 낡은 선박의 좁은 방 안에서 총성과 비명, 그리고 격렬한 몸싸움이 뒤섞이며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김지영은 박정호가 떨어뜨린 총을 주워 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10년 전 메스를 쥐고 생명을 구하던 그 손은 이제 정의를 위한 무기를 쥐고 있었다. 섀도우는 박정호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고 이성민은 박정호의 부하들을 상대로 태권도 실력을 발휘하며 맞섰다. 그들의 협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박정호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젠장 이 미친 개새끼가, 그리고 이 의사 나부랭이들이 감히. 박정호는 비명을 지르며 섀도우를 떼어내려 발버둥 쳤다. 그의 부하들은 이성민의 날카로운 발차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뒤로 물러섰다. 지영은 총을 겨눈 채 그들을 주시했다. 그녀는 박정호의 일기장과 USB에 담긴 진실을 세상에 폭로해야만 했다.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었던 박정호의 악행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다. 그때 방 안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미소를 지닌 여인이었다. 바로 박정호의 조직에서 횡령당한 돈을 되찾으려 했던 이 조직의 실세 이미란이었다. 이미란은 총을 든 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조직의 건장한 남성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지영은 순식간에 자신들이 더 큰 위험에 빠졌음을 직감했다. 이미라는 박정호에게 싸늘하게 말했다. 박정호, 내 놈이 감히 우리 조직의 돈을 횡령하고 도망쳐, 그리고 이렇게 끔찍한 짓을 벌여.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다. 박정호는 이미란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섀도우를 발로 차며 이미란에게 빌었다. 미란아, 제발 살려줘. 내가 다 돌려줄게, 제발. 이미란은 박정호의 애원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지영에게로 향했다. 김지영 씨, 당신이 박정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군요.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당신은 안전하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미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지영은 망설였다. 이미란은 박정호와 같은 악인이지만 그녀의 목표는 박정호를 처벌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섀도우가 지영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의 코끝이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선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영은 선반을 보자마자 직감했다. 그곳에 중요한 무언가가 더 있을 것이었다. 지영은 이미란에게 말했다. 좋아요. 증거를 넘겨줄게요. 하지만 먼저 이 배 안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개는, 지영은 섀도우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내 가족이에요. 이 아이에게 송곳 하나라도 대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섀도우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이미라는 지영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놀란 듯했다. 그녀는 지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흥미롭군요.
김지영 씨, 당신 보통 의사가 아니군요.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할 겁니다. 임이라는 부하들에게 갇혀있던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했다. 낡은 선박의 여러 방에서 묶여있던 사람들이 풀려났다. 그들은 모두 지쳐 보였지만 눈빛에는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사람들이 풀려나자 지영은 섀도우가 가리킨 선반으로 향했다. 선반 뒤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지영은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수많은 USB와 문서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박정호의 불법 장기 밀매와 관련된 기록들이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숨겨진 증인이라는 폴더였다. 폴더 안에는 박정호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후 그 모든 것을 섀도우에게 덮어씌우고 섀도우를 학대했던 영상들이 들어 있었다. 섀도우는 박정호의 범죄를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으며 박정호는 섀도우를 죽이려 했지만 실패하고 그를 고문하며 자신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이다. 지영은 영상을 보는 내내 분노에 몸을 떨었다. 박정호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 섀도우가 왜 그렇게 김용진에게 증오심을 보였는지, 그리고 왜 지영에게 그 모든 진실을 알려주려 했는지 명확해졌다. 섀도우는 박정호의 악행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자 그 잔혹한 기억을 지니고 지영을 찾아온 것이었다. 지영은 USB들을 품에 소중히 간직했다. 이것은 박정호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때 갑자기 선박 전체가 흔들렸다. 밖에서 경적 소리와 함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었다. 아마 이성민이 박정호의 조직원들과의 싸움 도중 몰래 경찰에 연락을 취한 모양이었다. 임이라는 경찰의 출현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부하들에게 탈출을 지시했다. 박정호는 혼란을 틈타 도망치려 했지만 섀도우가 그의 발목을 물고 늘어졌다. 섀도우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경찰이 선박 안으로 들이닥치자 임이란의 부하들과 경찰들 사이에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선박 내부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다. 지영은 섀도우를 보호하며 금고에서 꺼낸 증거물들을 들고 몸을 숨겼다. 그녀는 경찰에게 박정호의 모든 악행과 임이란의 조직에 대해 폭로해야만 했다. 이성민은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박정호의 부하들을 제압하며 지영을 보호했다. 혼란 속에서 박정호는 섀도우의 공격을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선박의 출구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섀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박정호의 뒤를 쫓아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섀도우의 눈빛은 너는 절대 도망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섀도우는 박정호의 다리를 다시 한번 물고 늘어졌다. 박정호는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그 순간 박정호가 숨겨둔 칼을 꺼내 섀도우를 찔렀다. 섀도우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지영은 그 광경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섀도우 안 돼. 그녀는 절규하며 섀도우에게 달려갔다. 박정호는 섀도우를 해치운 후 지영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년이 감히 내 모든 것을 망쳤어. 죽어라. 하지만 지영은 총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박정호에게 총을 겨눴다. 그녀는 의사였다. 생명을 살리는데 익숙한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악마를 응징하기 위해 총을 들어야 했다. 탕 총성이 울려 퍼졌다. 박정호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그의 눈은 충격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허공을 응시했다.
선박 내부는 점차 정리되어 갔다. 경찰은 이미란의 조직원들을 제압했고 박정호는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다. 지영은 쉐도우에게 달려갔다. 쉐도우는 피를 흘리며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여전히 지영을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담고 있었다. 쉐도우야. 안 돼. 제발. 지영은 쉐도우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쉐도우는 그녀에게 가족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준 유일한 증인이자 그녀의 삶에 다시 빛을 가져다준 기적이었다. 그는 죽을 수 없었다. 김지영의 품에 안긴 쉐도우의 몸에서 붉은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그의 눈은 희미하게 깜빡였지만 지영을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지영은 절규했다. 그녀의 비명은 낡은 선박에 습한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다. 쉐도우 안 돼, 제발. 제발. 이성민은 박정호의 부하들을 제압한 후 지영에게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걱정과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김지영 씨, 정신 차리세요. 쉐도우를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경찰들이 선박 내부로 진입하여 이미란의 조직원들을 체포하고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정호는 지영이 쏜 총에 맞아 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어갔다. 그의 눈은 공허하게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영은 쉐도우를 품에 안고 선박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쉐도우는 살아남아야만 했다. 그는 지영의 유일한 희망이자 이 모든 진실을 밝혀줄 마지막 증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쉐도우는 즉시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의사는 쉐도우의 상태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총상이 너무 깊습니다. 과다 출혈에 장기 손상까지. 솔직히 살 가망이 희박합니다. 수의사의 냉정한 목소리에 지영의 심장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수의사에게 애원했다.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제발 우리 쉐도우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는 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영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간절함이 묻어났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쉐도우는 그녀에게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아준 존재였고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기적이었다. 지영의 간절한 눈빛과 의사로서의 강한 의지에 수의사는 결국 수술을 결정했다. 지영은 직접 수술에 참여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정확했다. 메스를 쥔 그녀의 손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은 듯 능숙하게 움직였다. 이성민은 지영의 옆에서 그녀를 도왔다. 수술은 밤새도록 진행되었다. 지영은 쉐도우의 몸속에 박힌 총알을 제거하고 손상된 장기를 봉합하며 피투성이가 된 그의 몸을 치료했다. 10년 만에 다시 메스를 잡은 지영은 잊고 지냈던 의사로서의 본능과 열정을 다시금 되찾는 듯했다. 수술은 새벽이 되어서야 끝났다. 지영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수술실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수의사는 지친 얼굴로 지영에게 말했다. 다행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총상이 워낙 깊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앞으로 며칠이 고비가 될 겁니다.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쉐도우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감사했다. 그녀는 이성민과 함께 쉐도우가 있는 중환자실로 향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힘없이 누워있는 쉐도우를 보자 지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섀도우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섀도우는 지영의 손길에 미세하게 반응하며 작게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여전히 지영을 향한 신뢰와 애정을 담고 있었다. 한편 김지영이 확보한 증거들은 삽시간에 전국을 뒤흔들었다. 박정호의 일기장과 USB 동영상, 그리고 선박금고에서 발견된 불법 장기 매매 관련 기록들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고, 박정호의 모든 악행이 만천에 드러났다. 그의 불법 비자금 내역, 잔혹한 장기 매매 사업, 그리고 무엇보다 10년 전 김지영 가족의 교통사고를 조작하고 강태수 군의 죽음과 섀도우를 학대했던 살인사건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10년 전 김지영의 의료과실 사건 또한 박정호의 불법 장기, 이식수술, 부작용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영의 억울함 또한 해소되었다. 경찰은 즉시 박정호를 체포했다. 그는 발버둥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미 그의 모든 불법 행위와 잔혹한 악행은 명확하게 드러난 상태였다. 세상은 박정호의 잔혹함에 경악했고 김지영과 섀도우의 용기에 감탄했다. 특히 섀도우가 박정호의 모든 악행을 목격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영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박정호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여론은 그에게 가장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미란 또한 경찰에 자수하여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박정호의 범죄를 증언했다. 그녀는 횡령당한 돈을 되찾으려 했을 뿐 박정호의 잔혹한 범죄에 가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지영은 병원에서 섀도우의 곁을 지키며 뉴스를 통해 박정호의 체포 소식을 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보다는 안도감과 함께 허탈함이 밀려왔다. 1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짐이 드디어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너무나도 잔혹했다는 사실에 지영은 다시 한번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녀는 섀도우의 회복에 모든 것을 집중하기로 했다. 섀도우는 그녀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지영에게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아준 존재였고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기적이었다. 섀도우의 회복은 느렸지만 꾸준했다. 지영은 매일 섀도우의 상처를 소독하고 따뜻한 죽을 먹이고 그의 곁에서 잠이 들었다. 그녀는 섀도우에게 과거의 모든 고통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무한한 사랑과 지지를 주었다. 섀도우는 지영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점차 기운을 차렸다. 그의 눈빛은 갈수록 생기를 되찾았고 꼬리 흔드는 힘도 강해졌다. 지영은 섀도우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마음 또한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10년간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의 문이 섀도우를 통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지영의 의료 과실 사건이 재조사되고 그녀의 무죄가 밝혀졌다. 그녀는 병원으로 복직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새로운 선택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받는 생명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동물 전문 병원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섀도우는 그 병원의 마스코트가 될 것이었다. 지영은 섀도우의 존재가 자신에게 준 의미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선 유대와 사랑,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의 이야기를 이성민 또한 지영의 결정에 힘을 보탰다. 그는 자신의 병원을 떠나 지영과 함께 새로운 동물 전문 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그는 지영의 용기와 섀도우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제는 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섀도우는 지영에게 잊고 지냈던 행복과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 지영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기적처럼 돌아온 섀도우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고독과 절망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쉐도의 존재는 지영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하게나마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쉐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지영은 쉐도우와 함께 그 그림자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다. 김지영의 삶은 박정호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의 죄가 심판받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녀의 의료 과실은 오명이 아닌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의 일부였음이 밝혀졌다. 지영은 다시 의사로서의 명예를 되찾았고, 그녀의 이름은 용기와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지영에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쉐도우의 존재였다. 쉐도우는 지영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 그의 몸에 난 총상과 싸움의 흔적들은 희미한 흉터로 남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던 상처는 지영의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치유되고 있었다. 쉐도우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특정 소리에 과민하게 반응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제 완전한 자유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개가 되었다. 쉐도우의 눈빛은 언제나 지영을 향한 깊은 신뢰와 변함없는 애정으로 가득했다. 그는 지영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며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자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지영은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쉐도우처럼 고통받는 동물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성민과 함께 도시 외곽에 새로운 시작동물 병원을 설립했다. 병원 이름은 쉐도우의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지영이 직접 지었다. 병원은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특히 유기동물과 학대당한 동물들을 위한 전문 치료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지영은 이곳에서 쉐도우처럼 상처받은 동물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새 삶을 선물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새로운 시작동물 병원은 빠르게 명성을 얻었다. 김지영의 뛰어난 의술과 쉐도우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병원으로 이끌었다. 쉐도우는 병원의 마스코트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온순한 성격과 총명한 눈빛은 병원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특히 그가 박정호의 잔혹한 학대를 이겨내고 살아남아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쉐도우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의 용기와 지영과의 유대는 전국적인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지영은 동물보호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동물 학대 방지 캠페인을 주도하고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하며 동물들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쉐도우는 때때로 지영과 함께 강연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는 연단에 올라 지영의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영은 쉐도우를 데리고 10년 전 가족의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다. 그곳에는 이제 그녀의 가족과 강태수 군을 기리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다. 추모비 앞에는 항상 싱싱한 꽃이 놓여 있었고, 딸아이가 가장 아끼던 낡은 토끼 인형과 쉐도우가 박정호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강아지 인형, 그리고 USB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지영은 추모비 앞에 서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고통보다는 평온함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여보, 딸아, 태수군, 이제 편안히 잠들어.
제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다 풀어줬단다. 그리고 섀도우도 돌아와서 제 곁에 있단다. 지영은 섀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섀도우는 추모비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깊은 평온함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 지영은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모든 슬픔과 죄책감을 놓아줄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치유와 희망을 찾았다. 섀도우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지영에게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아준 존재였고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기적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과 헌신,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의 이야기로 섀도우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버려졌지만 그는 가장 아름다운 영혼과 용기를 가진 존재였다. 그리고 그는 지영의 삶을 가장 밝게 비춰주는 빛이 되었다. 지영의 작은 오두막집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섀도우와 함께하는 따뜻한 온기와 지영의 미소, 그리고 그녀의 삶에 찾아온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다. 지영은 섀도우의 등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마치 가족이 그녀를 향해 미소 짓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삶은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고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